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2018년 지난 10월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큰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 2019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속화될 전망에 따른 앞으로 세계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신흥국들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둔화되는 것들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또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그렇다면 신흥국들의 수출에도 하방 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2019년도에는 수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난 2018년 10월까지는 상당히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주요 신흥국들의 달러 대비 그 통화 가치를 보게 되면은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가 96%가 하락을 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54%가 하락했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도 18.7%가 하락을 해서 지금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신흥국 경기 둔화의 크나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에 수출이요 549억 7천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22.7%가 수출이 증가되어서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484억 2천만 달러를 했습니다. 역시 수입도 27.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더 많지요. 그래서 경상 무역 수지가 65억 5천만 달러를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요 81개월째 계속 연속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입보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수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출입의 특징과 평가를 좀 살펴볼까요? 10월 수출은 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위를 기록했습니다. 549억 7천만 달러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22.7%가 증가되었습니다. 역대 수출액을 좀 보게 되면은요, 2017년 9월이 551억 2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예.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 많은 수출이었습니다. 예. 2017년 9월, 작년 9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3위가 2018년 7월에 518억 1천만 달러를 했고요. 4위가 2014년 10월에 561억 3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었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2018년 10월이 역대 수출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이런 소식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죠. 10월 수출이 역대 2위를 기록한 이유는 대내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출 품목 고부가 가치화에 노력을 했다. 그리고 무역 보험 확대 등을 통한 신산업, 유망 소비재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있었다. 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 유도 등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조업 경기가 호조, 국제 유가 및 주력 제품 단가 상승 등의 그런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 기기라든가 석유, 화학, 사상 최대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의 수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상 최초 6개월 연속 및 연간 7번째 500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했습니다. 예. 품목별 지역별 수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은 13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가 제일로 크지요. 반도체. 그리고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자동차, 섬유, 컴퓨터 등 10개 수출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반도체와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컴퓨터 등 8개 품목 등은 두 자리 숫자로 수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인데요. 세계 제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주력 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 등은 우리 수출에 우호적 여건으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갈등이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만약에 무역 분쟁이 그런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수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신흥국들의 장기 둔화 가능성 등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하방 요인이 내재된 것만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가속화 전망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신흥국 달러 대비 통화가치 증감률을 보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96.2% 통화가치가 하락했고요. 터키가 54%, 남아공이 18.7%의 통화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요. 주요 지역별 수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 지난달 20일까지 수출이 제일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국가는 1위가 중국입니다. 2018년 10월 20일까지 우리나라 전 제품의 27.1%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위가 미국 16.8%, 3위가 베트남 8%에 해당합니다. 4위가 홍콩
7.8%, 5위가 일본 5%에 해당하는 수출을 했습니다. 6위가 대만 3.3%, 7위는 인도인데요. 인도가 2.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도 인구는 세계 2위국가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구 2위죠. 앞으로 인도에도 많은 수출이 좀 된다면 한국의 수출에 그런 크나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베트남 8%인데요. 앞으로 베트남도 중산층들이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데 현재 8%인데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베트남에도 수출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한국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